안녕하세요. 기쁜 인생입니다. 오늘은 노년주거 실패를 줄이는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힌트가 보이죠? 병원보다는 이것, 바로 생활권과 동선이 더 중요합니다. 병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동선이 불편하다면 병원이 아무리 가까워도 생활의 만족도는 금세 떨어집니다. 오늘 아파트, 빌라, 단독, 실버타운 같은 주거 형태들을 현실적 기준으로 비교하고 당신에게 맞는 선택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째, 병원보다 먼저 생활권과 동선을 점검하세요.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좋은 집은 매일 다니는 길이 편한 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나갑니다. 편의점, 약국, 버스 정류장이 10분 안에 있고 시장이나 마트가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이내라면 금상첨화죠. 이 거리감이 하루를 결정해요. 걸을 수 있는가? 걷고 싶어지는가? 겨울에도 위험하지 않은가? 생활권과 동선을 점검할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걷는 길은 안전한가? 경사와 계단, 비 오는 날 미끄러움은 어떤가? 정류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가? 중간에 잠시 쉬어갈 의자가 있는지, 지하로 가지 않고 지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지, 주 3회 가는 곳이 가까운가? 마트, 시장, 복지관, 공원, 동호회 모임 장소 등 야간 동선은 괜찮은가? 가로등이 충분하고 골목이 너무 어둡진 않은가? 여기서 눈치채셨죠? 병원 접근성은 생활권 퍼즐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퍼즐의 중심은 매일매일 일상의 동선이에요. 둘째, 사회적 연결이 고립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립이죠. 좋은 집은 사람을 만나러 나가게 만드는 집입니다. 오늘 집 후보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주 1에서 2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는가? 복지관, 동호회, 성당, 교회, 사찰, 작은 독서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1시간 내에 누군가 도착할 수 있는가? 연령만 비슷한 곳인지 세대가 섞이는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노년만 모인 공간은 편할 수 있지만 때로는 대화 주제가 좁아지고 관계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청년과 시니어가 섞이는 일상,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놀이터에서 웃음소리를 듣는 그 생활의 소음이 마음을 살립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외출하고 싶어지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그 집이 당신을 오래 지켜줍니다. 셋째,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안전은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문턱은 없애고 방과 거실 사이도 최대한 평활하게. 욕실의 미끄럼 방지, 튼튼한 손잡이가 샤워 공간과 변기 옆에 있으면 좋고 추가로 침대 옆에도 있으면 좋습니다. 통로 폭은 가구를 줄여서라도 넉넉하게 하고 워커를 끌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이동해도 부딪히지 않게요. 조명은 밝고 고르게 하며 밤에는 센서 등을 켜두세요. 밝으면서도 눈이 편한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환기와 단열도 안전이 답입니다. 실내 공기가 답답하면 컨디션이 가라앉고 겨울에 온도 변화가 심하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2-3번 짧게 창문을 열고 요리할 땐 후드를 켜는 습관, 창문 틈 바람이 심하면 커튼이 아니라 창문 자체를 손보는 편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저비용 리모델링입니다. 비싼 집보다 잘 정돈된 집이 더 안전해요. 넷째,
월세, 관리비, 난방비까지 총지출로 보아야 합니다. 멋진 풍경, 넓은 평수는 심리적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매달 지출이 스트레스라면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죠. 그래서 총지출로 계산합니다. 주거비는 월세 또는 대출이자, 관리비가 있고 에너지 비용으로는 난방비, 급탕비, 전기세가 있는데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비용들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교통비는 차를 계속 유지할지 대중교통을 주로 탈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는 시장이나 마트로의 접근성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절약이 됩니다. 돌봄비 및 건강비는 방문 도우미, 주야간 보호, 운동 프로그램 등입니다. 여기서 실패를 줄이는 요령은 단순합니다. 첫 달만이 아니라 한겨울과 한여름을 상상해 합산하는 겁니다.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달, 냉방비와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달, 그리고 약값이나 정기검진 비용까지 더해보세요. 현실의 숫자가 선택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건강 상태가 변해도 연속 전환이 가능한가입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3년 뒤, 7년 뒤에도 같을까요? 전환성은 노년주거의 보험입니다. 지금 집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계속 살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식사 배달, 주야간 보호 접근성 등입니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같은 생활권 안에서 더 높은 돌봄 단계로 옮길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 서비스드 레지던스, 그룹홈, 재활, 요양병원과의 연결성입니다. 계약서의 해지, 환불, 인상률 조항이 명확한가? 갑작스런 전환이 필요할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고를 때 지금만 보지 말고 내일의 모습도 감안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여섯째, 주거 형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거 형태별 특징을 귀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 아파트입니다. 승강기가 있고 단지 전체의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일상생활이 편합니다. 다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 집 현관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꿀팁으로 저층, 엘리베이터 가까운 라인, 역세권 소형, 중형 단지를 우선으로 보세요. 집안의 복도, 안전 손잡이, 밝은 조명, 욕실 손잡이 등은 소액 리모델링으로도 편리함과 안전함이 크게 좋아집니다. 둘째, 빌라, 즉 저층 공동주택입니다. 조용함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지만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꿀팁으로 1, 2층 위주로 보고 단열, 창호, 욕실 미끄럼 방지부터 손보세요. 관리 체계가 들쭉날쭉하니 주민 커뮤니티 분위기도 꼭 확인하세요. 셋째, 단독주택입니다. 정원, 텃밭, 반려동물, 취미생활 등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살기에는 최고입니다. 대신 겨울엔 난방비, 결빙, 동선, 비 오면 미끄럼, 사계절 유지 보수가 숙제죠. 꿀팁은 현관 경사로, 손잡이, 복도 조명,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원이 있다면 작고 가볍게 시작해도 삶의 활력이 커집니다. 넷째, 실버타운과 서비스드 레지던스입니다. 식사, 세탁, 응급 호출 프로그램 등 원스톱 지원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고 운영 방식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꿀팁은 도시명, 개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외부 커뮤니티와 열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사는 일주일치 메뉴와 염분과 당 관리 기준, 인상, 해지 조항을 꼭 물어보세요. 일곱 번째, 실패를 줄이는 오문오답 셀프 인터뷰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와의 인터뷰입니다.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천천히 답해보세요. 나는 차 없이도 일주일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가? 버스, 지하철, 도보 동선이 여기서 끝납니다. 만약 아니오라면 후보에서 한 칸 뒤로 두세요. 주 2회 이상 사람을 만날 예정이다. 예라면 합격. 만약 아니오라면 만남 장소와 가까운 곳이나 가기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네요. 밤에 화장실 가기가 편하다. 센서 등, 손잡이, 미끄럼 방지 셋 중 하나라도 없다면 오늘 당장 하나는 해결해 보세요. 월 총 지출을 한겨울 기준으로 계산해 봤다. 네, 그 숫자가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지금보다 더 도움이 필요해져도 같은 생활권에서 옮겨갈 곳이 있다. 만약 없다면 지금 미리 전화 한 통으로 정보를 받아두세요. 그 전화가 미래의 나를 지킵니다. 8번째, 계약 직전 현관 앞 10m 테스트를 해보세요. 집 앞에서 딱 10m만 걸어봅니다. 문고리 돌리고 바닥 질감 느끼고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들어가고 싶은 집인지 나가고 싶은 집인지 몸이 먼저 대답합니다. 문턱에서 망설여지면 이유가 있어요. 문턱이 높거나 조명이 어둡거나 마음이 불안정하다면 그런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노년의 주거는 감각의 합입니다. 9번째, 예산, 형태, 마음, 세 갈래를 묶는 작은 공식.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줄 공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살기 좋은 노년의 집은 생활권과 동선이 편하다. 더하기, 사람을 만나게 한다. 더하기, 집안이 안전하다. 더하기, 월 총 지출이 예측 가능하다. 더하기, 미래 변화에 연속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가성비는 위치와 동선에서 난다. 비싼 집이 아니라 위치와 동선이 좋은 집을 고르세요. 마지막,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짧은 메모.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만 메모할까요? 내 생활권 지도에서 주 3회 가는 곳에 동그라미. 집 안에서는 손잡이 하나, 센서 등 하나, 오늘 바로 달기. 월 지출은 한겨울 기준으로 다시 적기.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계획. 이번 주 하나만 잡기.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병원보다 먼저 오늘도 내 일상의 길을 점검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기쁜 인생입니다. 따뜻하고 환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도 멋지십니다.